제이네요, 시작하자. 제이네요. 그간지. 자, 로체스터가 계속 이제 말을 한다. 내가 몸과 마음 모두 완벽한 여자를 원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그저 내게 적합한 여자를 갈망했을 뿐이오. 집에 두고 온 저 크리올 출신 여자와 정반대인 여자 말이오. 그래, 그건 알겠는데 왜 전부 다 유부녀만 만났냐고. 그러니까 유부녀 사이에서 내 와이프를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특히 이때 이 시대는 지금처럼 뭐 이혼이나 이런 게 자유롭던 시절이 아니야. 하지만 내 갈망은 헛수고일 뿐이었어. 그래, 유부녀들 만났으니까 못 찾지. 내가 찾은 그 모든 여자들 중에서 만약 내가 영원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청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 다 유부녀니까. 결혼한 여자들이니까. 실망에 빠진 나는. 그러니까 나는 얘가 일부러 실망하려고 한 것 같아. 이제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아 실망했다기보다는 일부러 유부녀들만 만나면서 실망하려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와,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까 나는 더 놀아도 돼. 실망에 빠진 나는 되는 대로 막 살았어. 아무렇게나 막 살았어. 그리고 쾌락에 젖어 살기로 했어. 물론 난잡한 남봉꾼의 삶은 아니었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쾌락에 젖어 살면서 난잡한 남봉꾼의 삶은 아니었어.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자, 요 단어는 저 보세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은 보도록 하자. 햄. 하지만 혼자서 살 수는 없었어. 그래서 전부를 두고 살기로 했어. 전부란 것은 돈을 주고 이제 같이 사는 여자야. 내가 선택한 첫 번째 여자가 바로 셀린 바렌이었어. 그 여자 뒤를 두 명의 여자가 더 이어받았어. 하나는 이탈리아 여자 자친타였고 또 하나는 독일 여자 클라라였어. 그러니까 자, 프랑스 여자, 이탈리아 여자, 독일 여자 뭐 둘 다 유별나다 할 정도의 미녀들로 알려진 여자들이었어. 하지만 그저 몇 주 동안 지내면서 그런 미모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 그러니까 로체스터가 연애를 하는 패턴은 그래. 일단 여자가 외모가 뛰어나면은 막 이제 가서 막 좋은 소리 막 하면서 내가 운명의 배신을 당해서 막 그래서 막 불행해졌고 막 이렇게 막 떠들어. 그래서 여자가 이제 자신에게 동정심을 느끼도록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몇 주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제 로체스는 또 상대방이 쉽게 이제 실증이 나. 그러면 저번에 이제 그 로체스가 했던 얘기 기억나지? 뭐 반반한 외모만 가지고 그 나를 꼬드긴 여자라면 나는 잔인해질 거고 뭐 내게 순종하는 여자라면 난 잘 대해줄 거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몇 주 지나고 그 실증이 나니까 돈 주고 꺼져 해버린다고. 자친타는 방종한 데다 산악기까지 했어. 나는 석 달 만에 그녀에게서 실증이 났어. 클라라는 정직하고 조용하긴 했어. 하지만 침울하고 아무 생각 없고 무뚝뚝했어. 아니, 로체스터를 만나는 2, 3주 사이에 이렇게 사람 성격이 변했을까? 그럴 일 별로는 없는데. 사람 성격은 그렇게 몇 주 만에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 자친타와 클라라는 그런 성격이었어. 근데 처음에는 이제 로체스터가 처음 만나니까 신선함도 있고, 저 여자 예쁜데? 근데 몇 주 지내다 보니까 지겨워지는 거야, 그냥. 로체스터 생각이 바뀌는 거야. 나는 기꺼이 그녀에게 한 몫을 떼어주고, 한 몫을 떼어준다는 것은 어떤 큰 덩어리에서 한 덩어리를 떼준다는 것인데, 이거는 좀 꽤 많은 돈을 떼어주고, 괜찮은 장사라도 하게 가게를 차려준 뒤, 그녀와 점잖게 결별했어. 그런데 제인, 지금 그 얼굴을 보니 나를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군. 아마 누구나 그럴걸? 그런 생각은 내게도 있었어. 그리고 나도 그런 생각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아주 천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다시는 그런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거요. 돈을 주고 정부를 사는 건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것 다음으로 나쁜 일이요. 정부든 노예든 둘 다 종종 그 특성으로 보나 아니면 그 지위로 보나 열등하긴 매 한 가지요. 그런 열등한 자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건 타락이요. 그러니까 로체스터가 후회하는 것은 자기가 여성들을 돈을 주고 쫓아보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수준 낮은 여자들과 살다니. 그래서 후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와 같이 지낸 그 여자들이 수준이 너무 떨어졌다. 나는 이 말의 진정성을 느꼈다. 즉 로체스터가 이 말을 하는데 진심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이 말에서 확실한 사실 하나를 추론해냈다. 만약 내가 자제력을 잃고 그의 온갖 핑계와 변명과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까지 내게 주입되어 온 교훈을 망각하고 이 가엾은 여자들의 전철을 밟았더라면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걸어간다는 소리야. 똑같이 반복한다는 소리야. 전철을 밟는다. 분명히 어느 날 때가 되면 그가 지금 마음속으로 자신의 기억을 더럽히고 있는 것과 같은 감정을 품고 나를 바라보았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 즉 뭔 생각인가 하면은 지금 내가 로체스를 따라가서 결혼을 하면은 몇 달 안 가서 나도 분명히 그 자친타나 클라라 꼴 될 거다. 즉 알고 보니까 너도 그 게으르고 무뚝뚝하고 그런 여자였구만. 돈 줄 테니까 꺼져. 이렇게 될 게 분명하다. 나는 지금의 제인의 판단이 옳다고 본다. 로체스는 그런 놈이잖아. 그래서 제인은 지금 판단한다. 지금 내가 이제 로체스와 결혼하면은 나도 몇 달 못 가서 버림받을 거다. 제인이 올바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그래도 결혼했지 뭐. 그건 이제 나중에. 그건 결과야. 자, 그리고 로체스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유부녀들 사이에서 왜 내 아내를 못 찾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막 운명에 버림받고 이제 지쳐서 내가 보기엔 놀다 지친 것 같은데? 너무 놀아서 지친 것 같은데? 하여튼 지난 1월 정부들과의 관계를 모두 청산한 후 나는 용모가 있어 영국으로 돌아왔어. 이때가 이제 제인과 로체스터가 만났을 때. 무익하고 외로웠던 방랑 생활에서 생겨난 적막하고 비통한 심정과 좌절감에 부식되어 모든 인간, 특히 모든 여성에 대해 삐뚤어진 반감을 품고 말이오. 아니, 지가 가해자잖아. 그런데 자칫하가 클라라가 나를 괴롭혔어. 와, 얘는 정말 세상 편하게 산다. 지가 가해자잖아. 근데 그 여자들이 나를 괴롭혔어. 나는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불행을 끌어안고 썬필드로 돌아왔어. 자, 이런 걸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코스프레는 코스튬 플레이의 일본식 발음인데 그거 알지? 만화 속의 이제 캐릭터처럼 이렇게 옷을 입는 거. 우리 할로윈 데이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게 그 코스튬 플레이, 코스프레거든. 근데 이제 얘는 피해자 코스프레. 마치 피해자인 척 자기를 포장하는데 굉장히 강해. 그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갸냘픈 여자였어. 마치 홍방울새 한 마리가 내 발치로 깡총 뛰어와 자기 작은 날개에 내 몸을 기대라고 하는 것 같았어. 그 여자의 나약한 어깨를 딛고 누르는 순간 뭔가 신선한 것, 새로운 생기와 감각이 내 몸속으로 몰래 미끄러져 들어왔어. 그래서 이 여자는 신이 나를 구원하라고 보낸 도구다. 로체스는 그렇게 멋대로 생각했다. 지금 현재가 이렇게 더 확실해졌고 미래가 이렇게 더 밝아졌는데 과거에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나랑 같이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알겠어. 사정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어. 안 그렇소? 그러니까 내일 나랑 같이 이제 유럽으로 가겠지? 얘는 성격 정말 대단하다. 왜 대단하다고 해? 저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제인이 감동을 받아서 그랬군요 주님과 같이 유럽 가겠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 얘는. 그럼 제인? 그러겠냐? 아니 방금 얘기 들었잖아. 아니 갑자기 이제 벌써 미치광이라고 해서 가둬놓고 벌써 가둬놓고 자기는 유부녀들 만나면서 왜 내 배우자가 없지? 나는 여자들에게 이용당했어. 아빠도 좀 뭔가 로체스터 이런 성격은 좀 본받고 싶다. 이렇게 살면 세상이 참 편해질 것 같아. 모두 다 남 탓. 나는 오로지 피해자. 나는 청소년 시절과 청장년 시절 중 절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불행에 빠져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쓸쓸한 고독 속에서 지냈어.
아이고, 유럽에 저 와이프가 열 몇 명이나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난생 처음 발견하게 된 거요. 당신만큼은 진정으로 사랑했어. 자, 한번 우리가 되돌려보자. 로체스터가 지인에게 한 행동은 어땠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동이었나? 아님. 계속 괴롭혔잖아. 심지어 청혼할 때도 괴롭혔잖아. 그런데 당신한테만큼, 지금까지 여자들은 전부 다 저 가짜였고, 당신한테만큼은 진짜 사랑이요. 그래서 제인도 눈치채는 거야. 내가 저 말에 속아가지고, 로체스터가 지금 결혼하면은 나도 몇 달 못 가가지고 버림받는다. 당신은 나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요. 나보다 더 훌륭한 내 반쪽이고, 내 착한 수호천사요. 다른 여자한테도 그런 말 했지 뭐. 이랬을 거야. 내가 그저 소름 끼치는 악기와 사는 거라는 건 당신도 알지 않았어. 자, 봤지요? 내가 그냥 미친 여자와 사는 얼마나 불행한 남자인지. 그러니까 당신이 날 구해줘. 당신을 속이려 했던 건 내 잘못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성격에 배어있는 그 완고한 고집이 두려웠어. 이제 내가 벌사를 왜 감췄는지 그것도 당신 때문이요. 당신 성격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당신과 결혼한 다음에 내가 그 벌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당신 성격 때문에 내가 감춘 거예요. 야, 이제는 어떤? 그러니까 제인이 좀 성격이 고집이 강하잖아. 고집이 세잖아. 그게 완고한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내가 벌사를 숨길 수밖에 없었어. 당신 고집이 너무 셌어. 야, 이제는 제인 탓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요 펭귄판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다른 요게 이제 펭귄 클래식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거든.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은 결혼하고 1년만 지나면은 다 그때는 진실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어. 왜 1년일까? 왜 로체스터는 결혼 전이 아니라, 혹은 결혼 직후가 아니라, 결혼하고 1년만 지나면은 내가 이제 그 유럽에 몇 명의 아내가 있는지, 벌사가 있는지, 그걸 다 가르쳐 주려고 했었어. 이미 1년이나 지났잖아. 1년이 지났고, 그러면은 이혼하기도. 두 사람 사이에 혹시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지. 로체스는 지금으로 친자면 한 60살 정도야. 60살 남자가 결혼하면은, 그러면은 아이부터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즉 1년이 지나버리면 제이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라고 해도 제이는 어디 못 가. 그러니까 아마 로체스는 결혼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모든 진실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어. 그때 아마 로체스는 좀 제인을 내게 돈을 주고 떨어뜨려 놓을 생각으로 그렇게 계획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아이까지 생겼지만은 자기에게 정식 부인이 있다. 그러면 어떤 여자랑 정떨어질 거 아니야. 그때 로체스는 그러면 내가 당신 생활할 수 있도록 돈 줄 테니까 자, 이거 갖고 꺼져. 그러려고 다 계획을 세워놓은 모양이다. 1년 후에 제인을 버릴 생각. 그러면서 당신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요. 나는 괴로운 시련을 겪고 있었다. 시뻘겋게 달궈진 무쇠손이 내 온몸의 장기를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았다. 끔찍한 순간이었다. 몸부림과 캄캄한 어둠과 몸을 태우는 불길로 가득 차 있는 순간, 생명을 지닌 사람들 중 누구도 내가 받은 사랑보다 더 멋진 사랑을 받기를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자, 어때? 생명을 지닌 사람들 중 누구도 내가 받은 사랑보다 더 멋진 사랑을 받기를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제임이 사랑을 받기는 했나? 아닌데. 난 아닌 것 같은데. 로체스는 제임을 사랑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제이는 로체스터의 말을 듣고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로체스터의 관점에서 자기 사건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지가 피해자면서 로체스터님이 피해자다. 아유, 우리 친절한 주인님이 피해자다. 이렇게 바라본다. 왜냐하면은 로체스터는 자기 주인이니까. 그래서 제이는 그래, 로체스터님이 피해자야. 로체스터님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어.
로체스터님은 상냥해, 친절해. 혹시 엄마가 좀 저만큼 아빠를 생각해 줄 수 없을까? 아빠가 로체스터? 그건 안 들려나? 아빠 영어 이름을 랄프에서 로체스터로 바꾸면 어떨까? 엄마는 어차피 벌써 메이슨이니까. 이씨. 아, 제인, 너무 냉혹하오. 너무나 못됐어. 왜냐면 제인이 방금 이제 떠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 나를 사랑하는 일이 그릇된 일은 아니지 않소? 당신에게 순종하는 일은 그릇된 일일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보자. 그러니까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잘못됐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괜찮은데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은 잘못됐다. 어떤 의미인지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잘못된 건지 당신에게 순종하는 게 잘못된 건지. 당신에게? 그래서 제인은 또 다른, 그러니까 그 템플 선생 떠났을 때 제인이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서 구속당하는 거다라고 했었잖아. 자기의 자유는 새로운 곳을 찾아서 새로운 사람에게 구속되는 것이다. 그게 제인이 말한 자유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인은 또 자신이 순종할 다른 남자를 그러니까 솔필드를 떠나는데 또 거기에서 자신이 순종할 다른 남자를 또 발견한다. 그게 이제 사촌 오빠인 신존이다. 좀 이따 나온다. 내가 어찌해야 하오, 제인? 어디 가서 동반자를 찾아야 하오? 그리고 어디 가서 희망을 찾아야 하오? 저처럼 하세요. 하느님과 주님 자신을 믿으세요. 천국을 믿으세요. 그곳에서 저를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을 가지세요. 요건 헬렌이 죽기 전에 제인이 했던 말이지. 응. 결국 양보하지 않겠다 이거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즉 내가 바뀔 수 있다, 내가 변할 수 있다는 말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말이요. 내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요.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어. 즉 나는 절대 안 바뀔 거야.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거야. 그런데 나보고 바뀌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욕하는 거야. 대단한 고집이다. 계속 그렇게 살겠단다. 그런데도 당신은 내 면전에서, 즉 얼굴 앞에서 내가 곧 변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 행동은 당신의 판단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생각이 얼마나 왜고집인지 똑똑히 증명해주고 있어. 하찮은 인간의 법을 어기는 것 일보다 한 인간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게 더 낫단 말이오. 즉 로체스터는 자신의 쾌락을 최고로 생각한다. 이게 이제 당시 프랑스에서 시작된 자유주의다. 대신에 제인은 개인의 행복이나 자유보다는 전통과 관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은 충돌하는데 로체스터는 이제 진보, 즉 변화를 추구하는 인물이고 제이는 이제 그 전통을 지키자는 인물, 즉 보수다. 진보와 보수가 충돌한다.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제인이 갇혀 있는 그 전통, 관습을 깨고 나오기를 요구하고 제인은 반대로 로체스터가 자신이 지키는 그 전통 속으로 다시 들어오길 바란다. 이해되겠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결말에서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거의 로체스터가 이겼었어. 근데 지금 다시 무승부가 됐지. 응. 거의 로체스터가 이겼고 만약에 그대로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다면 로체스터가 이겼을 거야. 이긴 게 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인이 로체스터가 잘 속였다는 걸 알게 됐고 다시 그 승부가 원점, 오리진으로 돌아갔지. 그래서 이 갈등 잘 기억해야 돼. 로체스터는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인간의 행복이 전통이나 관습보다는 더 중요하다. 반대로 제이는 설령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라도 관습과 전통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자, 결말에서 누가 누굴 설득하는지 보자고. 내가 나 스스로를 보살필 거야. 더 외로울수록, 홀로 남겨질수록, 의지할 리가 없을수록 나는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길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인간이 동의한 율법을 지키겠어. 쟤는 이렇게 다짐한다. 즉, 이제 나는 로체스터보다 하느님을 더 따를 거야. 하느님의 명령을 더 따를 거야. 즉, 로체스터를 떠날 거야.
로체스터 시돈의 표정에서 그가 그렇게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결과야 어찌되든 그는 잠시 동안 그 분노에 굴복해야 했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와서 내 팔을 붙잡고 내 허리를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막 흔든다. 즉 여기에서 로체스터는 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폭력을 쓰고 있다. 제인의 허리를 움켜쥐고 흔든다. 혹시 아빠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혹시 아빠 모르게 로체스터가 제인에게 상냥해 준 적이 있지 않을까? 혹시 보는 기억나는 거 없어? 혹시 지금까지 저 로체스터가 이 부분은 로체스터가 제인에게 상냥했어요. 친절했어요. 혹시 발견한 거 없어? 뭐, 로체스터가 제인에게 친절했다거나 상냥했던 점. 아직까지는. 음, 아빠도 이 소설을 뭐 한 3, 40번 읽어봤지만 발견 못했어. 그런데 왜 제이는 상냥한 나의 주인님이라고 한 걸까? 지금 여기서는 폭력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제이는 여전히 상냥한 나의 주인님이라고 한다. 어? 근데 이제 제인을 흔들다가 지친 로체스터가 말을 한다. 요정 아가씨, 내가 원하는 건 의지와 생기와 미덕과 순수함을 지닌 당신이지 부서지기 쉬운 당신의 몸이 아니야.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자발적으로 부드럽게 내게 날아와서 내 가슴 위에 둥지를 틀 수 있겠지. 하지만 당신의 뜻에 반하여 내가 억지로 당신을 포획한다면 당신은 향수처럼 움켜진 내 손을 벗어나겠지. 이걸 로체스는 포기한다. 제인, 로체스 주인님. 그럼 가시오. 동의하겠어. 하지만 나를 고뇌에 빠뜨려 놓고 이곳에 두고 간다는 걸 명심하시오. 즉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거요. 야, 이 순간에도 로체스는 제인이 가해자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꾸민다. 당신이 나를 고뇌에 빠뜨려 놓고 이곳에 두고 간다는 걸 명심하시오. 즉, 당신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당신도 이전에 내가 사귀었던 여자들과 똑같이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쳐놓고 떠나는 거예요. 사실인가? 제인이 로체스터 인생을 망쳤나? 아니, 얘가 거의 제인의 삶을 망칠 뻔했지. 응, 제인이 떠나려고 하자 로체스는 재빨리 이제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제인이 배신하면서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든다. 그리고 제인이 손필을 떠나 있는 동안 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다녀. 어떤 소문인가 하면은 로체스터님은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제인이라는 그 가정교사가 그 상냥하고 친절한 로체스터님을 배신해서 로체스터님 인생을 망쳐놨다라는 소문이 돌아다녀. 그 소문 누가 퍼뜨렸을까? 러시스터지. 그리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로체스터는 제인이 떠나자마자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 근데 이 소문이 벌사에 대해서 로체스터가 말하는 소문과 비슷하지 않아. 응,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벌사가 내 인생 망쳤다. 우리는 제인에 대한 소문이 틀렸다는 걸 알지. 응, 그럼 벌사에 대한 소문은 사실일까? 아니,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벌사에 대한 소문도 얘가 꾸며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빌겠어요. 사랑하는 나의 주인님. 내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해악과 제약으로부터 주인님을 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 주시기를 빌겠어요. 이것도 이제 헬렌이 죽기 전에 했던 말과 비슷하지.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에 대하여 언제 언제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시길 빌겠어요. 귀여운 제인의 사랑이 내게는 최고의 보상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인이 이제 자기 방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로체스도 생각이 바뀌었는지 확 달려온다. 쟤는 낼름 문을 닫아버린다. 만약 저때 제인이 문을 제때 안 잠궜다면은 로체스가 뭔 짓을 했을지 모른다. 응? 왜 잡아?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로체스터가
그 제인이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막 제인 방 쪽으로 뛰어와. 영원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문을 닫는다. 그리고 제인은 이제 아마 제인은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할 거야. 그래서 쓰러져 잔다. 근데 꿈속에서 제인은 자신이 붉은 방에 갇혀있는 꿈을 꾼다. 요거 잘 봐야 된다. 자, 제인이 어렸을 때 사촌 오빠 쌍꺼풀 터뜨렸다가 붉은 방에 갇혔었잖아. 기억나지? 그때 제인이 스스로 갇혔나 끌려갔나? 끌려갔잖아. 근데 지금 스스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점이야. 처음엔 끌려갔었어. 근데 이번에 제이는 자신이 자기 주인님이 자기가 결혼하자는 명령을 거절했잖아. 응. 근데 그 명령이 옳은 명령인가 잘못된 명령인가? 아무튼 그런데 어쨌거나 자기 남성 주인의 명령을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제이는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남자의 명령을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나쁜 여자아이고 자기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붉은 방에 집어넣어. 즉 자기가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는 거야. 설령 주인님이 잘못된 명령을 했더라도 너 왜 그걸 거절했니? 그런데 그거 응, 말이야. 그 로체스터 응, 마스터 키 없어? 그렇네. 로체스터 스켈레톤 키라고 하는데 마스터 키가 있을 법한데. 자, 어쨌거나 나는 게이체드 장의 붉은 방에 누워있는 꿈을 꾸었다. 즉 쟤는 스스로에게 벌을 준다. 아무리 로체스터의 명령이 잘못됐다고 해도 너 왜 로체스터의 명령을 어겼니? 캄캄한 밤이었고 내 마음은 이상한 두려움에 휩싸였었다. 그래서 쟤는 막 고통을 겪는다. 왜냐하면 남자의 명령을 거절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꿈속에서 하늘에서 신이 나타나서 내 딸아 빨리 이 유혹에서 도망쳐라. 즉 손필드에서 도망치거라. 엄마 그렇게 할게요. 하고 이제 손필드에서 도망친다. 엄마? 요건 조금 엄마라고 부르는 거는 요건 조금 이상하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남자거든. 기독교는 사실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이야. 다난주의. 그래서 기독교의 신은 남성이야. 그래서 여기서 왜 이 신을 엄마라고 불렀을까? 그건 되게 이상하다. 잘 발견했어. 자, 그리고 이제 제인은 도망치는데, 제인이 예전에 로체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 혹시 주인님에게 노예처럼 갇혀있는 여성이 있으면은 난 그 여성에게 자유를 가르쳐서 그 여성을 해방시키겠다라고. 그치. 그랬었잖아. 아, 근데 지금 왜 안 도와주지? 그냥 혼자서. 쑥 도망가니까. 그럼 혼자서 도망가면은 로체스터가 알아서 볼사를 해방시켜 줄까? 아니면 로체스터는 계속 가둬두고 있을까? 그냥 자기한테 잘 가르쳐 주고 도망치만 시킨다. 자기한테. 그래. 이 제인이 그냥 혼자 도망쳤잖아. 그럼 로체스터는 계속 볼사를 감금해 놓을 거 아니야. 응. 왜 볼사를 안 도와주지? 하여튼 간에 자 보자. 제인이 로체스터 방앞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여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다정한 내 주인이 방금 네 허리 붙잡고 흔들었다고. 조바심을 갖고 나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겠지. 아침 오면 나를 부를 테지만 이미 나는 떠나고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제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아, 저 상냥하고 다정한 주인을 내가 배신해서 고통에 빠뜨리고 가는 거야. 로체스가 했던 말이지. 나는 착한데 당신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고통에 빠뜨리고 가는 거라고. 내 인생 망치고 가는 거라고. 로체스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이해가 돼. 제인이 왜 그걸 믿지? 그처럼 나도 쓸쓸한 도피와 집도 절도 없는 방랑 생활만 생각했다. 아, 그리고 나는 내가 두고 온 사람을 생각했다. 그 사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의 아내가 되고 싶었다. 문득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갈망이 엄습했다. 그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때 내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찔렀던가. 자, 제인, 네 걱정부터 하자. 로체스터는 돈도 많아. 가시 박힌 화살촉이 내 가슴 속에 박히는 것 같았다. 나는 나 자신이 혐오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내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다. 내 눈으로 보게도 나는 나 자신이 싫었다.
제인도 지가 가해자라고 생각한다. 와, 와, 로체스터가 자기 아내를 감추고 자기를 속여서 결혼하려고 했고 그 전까지는 자기를 계속 괴롭혔었고 심지어는 이제 조금 전에는 자기의 육체적 폭력까지 휘둘렀는데 상냥한 내 주인님을 속이고 도망치는 내가 너무 미웠다. 다 내가 나빠. 주인님은 착한 분인데. 갈수록 제인이 좀 이해가 안 가네. 하지만 조금은 엄마가 좀 제인의 이런 면을 닮았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어. 왜 아빠를 그런 완전히 눈으로, 달라. 왜 아빠를 그런 눈으로 보는 거지? 완전히 달라.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마차를 잡아 타고 이제 무작정 달린다. 20실링밖에 없다고 했더니 이제 가다가 이제 20실링만큼만 태워주고 이제 내리라고 한다. 실링? 실링은 뭐 큰 돈 단위는 아니야. 근데 또 내리면서 가방을 놓고 내렸다. 마차에. 그래서 제이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설상가상이다.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눈 위에 서리가 내리는 거야. 설상가상. 이틀이 흐른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가방 견딜 있잖아. 수 없는, 요거 말고 큰 짐. 어. 음. 자, 우리는 하나님이 도처에 편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가장 웅대한 규모로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분의 존재를 가장 많이 느낀다. 나는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앉아 로체스터 씨를 위해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느꼈다. 로체스터 씨는 안전했다.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다. 근데 이상하다. 그럼 벌써는 아닌가? 피조물이란 말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소리거든. 자, 로체스터는 하나님이 만든 거 맞지? 응. 제인도 하나님이 만든 거 맞지? 응. 그러니까 이제 제인과 로체스터를 보살펴 주실 거다. 볼사는 아닌가? 열심히는데 왜? 근데 왜 이 신이 볼사에겐 그렇게 잔인하지? 응. 볼사는 안 보살펴 주잖아. 볼사는 10년 동안 그 짐승처럼 갇혀 있다가 별만에 가면 또 비참하게 자살한다고. 왜 제인에게는 그렇게 친절한 신이 볼사에겐 그렇게 악랄하지? 자, 계속해서 짐을 지고 나가야 했고 욕구를 충족해야 했고 고통을 참아내야 했고 책임을 완수해야 했다. 이게 당시 교회가 가르쳐준 건데 그러니까 삶은 고통이다. 살아서 고통을 다 감당하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서 이제 보상을 받는다. 저번에 얘기했었지? 응. 그게 이 당시 교회의 가르침이야. 자, 이제 오늘은 이 장면까지만 하고 끝내자. 자,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가정부가 나온다. 가정부. 그러니까 평민이다. 근데 독자 여러분이시여, 나는 내 궁핍한 처지, 즉 가난한 처지를 도와달라고 이런 여자에게 부탁하는 일을 견딜 수 없었다. 저 여자는 쟤보다 신분이 낮아. 쟤는 지금 배고프고 지쳤어. 근데 이런 여자에게 부탁할 수는 없었다. 이런 여자 어떤 여자? 평민? 어, 그래도 젠틀인 내가 나보다 신분이 낮은 이런 여자에게 도움을 부탁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제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옆집에 가서 아이가 이제 돼지 죽을 주는데 얘야 그 죽 한 덩어리만 줄래? 그래서 돼지 죽을 얻어먹어. 즉 돼지 죽을 얻어먹을지라도 내가 이런 녀석에게는 차마 도와달라고 할 수 없었다. 어, 조금 이상한데? 음. 아니 그 여자가 왜? 그 아이도 뭐 평민이잖아. 평민이긴 한데 그것도 그런데 하여튼 간에 차라리 돼지 죽을 내가 얻어먹을지언정 평민 여자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 왠지 이때부터 제이는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
뒤쪽에 이제 제인이 농부 딸들을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거든. 그러면서 첫날에 제인은 내 사회적 신분이 추락했다 하면서 괴로워한다. 그 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